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부근 고양종합버스터미널은 명절을 하루 앞두고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로 터미널 주변은 인파가 가득했고 도로는 차량 행렬로 막혀 있었습니다. 터미널 안에서는 차표를 끊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부모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아는 터미널 입구에서 한참을 기다려 매표소에서 표를 끊은 뒤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아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하는 22살의 여대생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명절만큼은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수아는 창가 쪽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양종합버스터미널 주변의 풍경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잠시 고향집에서의 따뜻한 시간을 상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실 명절 음식, 아버지의 다정한 농담,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하루하루. 버스 안은 명절을 앞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서성이는 사람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화하는 승객들. 수아는 그런 풍경에 익숙한 듯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몇 분 뒤 다음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허름한 옷차림의 할아버지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친 숨을 내쉬며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바지 아래로는 달아해진 신발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버스 앞쪽으로 걸어가더니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이 보이지 않는지 그는 점점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옷 속을 뒤졌습니다. 어르신, 빨리 좀 해주세요. 버스 기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멋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잠깐만요. 승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분 돈도 없이 버스 타는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온 걸 보니 참나. 몇몇 승객은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콧등을 찡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어색해졌고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머니를 계속 뒤지기만 했습니다. 어르신, 지갑 없으시면 내리셔야 합니다. 버스 기사는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수아가 이어폰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앞쪽으로 걸어가 차분한 목소리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수아는 교통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찍었습니다. 삑 소리가 나자 버스 기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아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에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진 제 수아를 바라보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미안하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명절인데 이런 일로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수아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어폰을 다시 끼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에게 작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수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수아는 고향집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나물과 전,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이 식탁 한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기를 굽고 동생은 음식을 옮기며 명절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오붓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로 늘 바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고향은 잠시나마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쉼터와 같았습니다. 평소의 피곤함도 이 순간만큼은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탁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 중요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려 퍼졌고 곧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나를 도와줬던 아가씨 맞지? 내가 이 번호를 어떻게 찾았는지는 묻지 말아다오. 꼭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수아는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날 버스에서 만났던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신 거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어제 나를 도와줬잖아. 그게 나한테 참 큰 의미였단다. 그래서 꼭 너에게 고맙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했어. 그런데 사실은 말이다.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수아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의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탁이라니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된다면 나를 한번 만나줄 수 있겠니? 내가 꼭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구나. 수아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날 버스에서 우연히 도움을 준 일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자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시간 내서 뵐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하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수아는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잠깐 볼 일이 생겨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며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짐짓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고양종합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아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수아를 발견하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나와줘서.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신 거죠?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궁금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어제 너를 만난 건 정말 하늘이 주신 인연 같아서 말이다. 수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어르신,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수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제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정말 난감했단다. 그런데 너는 아무런 계산 없이 나를 도와줬지. 그런 건 요즘 세상에서 참 보기 드문 일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단다.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게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는 단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야. 너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난 그걸 알고 싶었단다. 그래서 이렇게 너를 만나러 온 거야.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수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아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뭐예요? 이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야. 내가 가진 것 중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받아줬으면 한다. 수아는 봉투를 받아들고 망설이며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메모지와 함께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마. 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에게 왜 이걸 주는지, 그리고 왜 너를 만나고 싶었는지에 대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김수아는 약속 장소로 나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전날과 비슷한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밝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수아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오늘은 꼭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나누자꾸나. 수아는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집에 간다는 것이 조금 꺼려졌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표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날 그녀가 도왔던 일이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가 꼭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만 시간이 걸릴 거라면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정말 잠깐이면 돼. 수아는 할아버지를 따라 한 주택가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오래된 건물과 좁은 골목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명절이라 그런지 대부분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멈춰 선 곳은 낡아 보이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벽돌이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녹슨 우편함이 있었고 마당에는 자잘한 잡초들이 자라 있었습니다. 수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는 것 같아. 그래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으시는 걸 보니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지만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겉보기와는 전혀 다르게 집 내부는 고풍스럽고 세련된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선반에는 고가의 도자기들과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정말 어르신 집이에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사는 집이란다. 겉모습은 좀 그렇지? 내가 일부러 그렇게 놔두는 걸 좋아해. 허름하게 보여야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덜 가지거든. 수아는 할아버지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집에 사시면서 굳이 겉모습을 그렇게 보이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질 않더구나.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다들 나를 돈으로만 보지 사람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단다. 수아는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어제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리셨다는 것도 사실은?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가끔 이런저런 실수를 하거든. 그래서 어제 정말 곤란했는데 내가 나를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할아버지는 수아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열어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받아주렴. 내가 너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거야. 수아는 봉투를 받으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뭐예요? 열어보면 알 거야. 내가 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수아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돈다발과 함께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너의 작은 선행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른다. 이 돈은 내가 학비와 생활비로 쓰도록 해라. 그리고 앞으로도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세상은 너 같은 사람들로 인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수아는 봉투 속 돈다발을 보고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그냥 작은 도움을 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나한테는 내 도움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단다. 나는 너를 보며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 이건 내 마음이니 받아주렴. 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손에 들고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 펼쳐진 편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 돈만큼이나 어르신의 진심, 어린 마음이 더 감사해요. 제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단다.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 그날 수아는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수아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단순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삶의 지혜를 가진 어르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 할아버지는
눈앞까지 배웅하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앞으로도 내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길 바란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단다. 수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건넨 뒤 한참 동안 말없이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고 수아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무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 더 부탁이 있단다. 수아는 갑작스러운 말에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부탁이요? 어떤 부탁이신데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듯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런데 이 일이 혼자 하기엔 벅차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내가 어떤 중요한 것들을 깜빡하기도 하고 실수하는 일이 많아졌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수아는 예상치 못한 부탁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간절함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수아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런 일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요. 괜찮으실까요?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가 해줘야 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니란다. 내가 가야 할 곳에 같이 가서 내 말을 확인해주고 내가 잊어버린 게 없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야. 내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돼. 수아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점점 잃어가는 기억과 혼란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아는 할아버지를 도와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은행과 공인중개사를 오가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끔씩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엉뚱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아는 그런 할아버지를 곁에서 차분히 돕고 그가 놓치는 부분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수아야, 내가 이 집을 처음 샀을 때가 기억나는데 할아버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족이 함께 이사를 왔지. 아내와 아이들이 참 좋아했었는데 수아는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억이시겠어요, 어르신. 가족분들도 어르신과 함께한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금세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지. 아이들도 바쁘고 아내는 벌써 오래전에 떠나고 이제는 내가 가진 것들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수아는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나가요. 중요한 건 어르신께서 소중히 간직하신 시간과 기억이에요. 할아버지는 수아를 바라보며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중요한 건 기억이지. 그런데 요즘은 그 기억마저 희미해져 가는 게 겁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며칠 뒤 재산 정리 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고 방 안을 서성이다가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아야, 이걸 받아주겠니? 수아는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열쇠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무슨 열쇠인가요, 어르신? 이 열쇠는 내가 아끼는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의 열쇠란다. 그 상자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이 들어있어. 그런데 말이다. 내가 최근 들어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그걸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수아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두고 있는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열쇠를 받아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내가 없어지면 그 상자를 열어봐 주렴. 그리고 그 안에 든 것들을 내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해줬으면 한다. 수아는 열쇠를 두 손으로 받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그 뜻을 지킬게요. 어르신께서 제게 맡기신 일이니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건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야. 수아는 열쇠를 품에 안으며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저 우연히 버스에서 만난 할아버지에게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었지만 이 만남이 이제는 자신의 삶에 큰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가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야겠어. 몇 달 뒤 김수아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김수아 씨 맞으신가요? 저는 이영수 할아버님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수아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바쁜 대학 생활 속에서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리며 가끔 미소를 짓곤 했지만 이제 이 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며칠 전 평온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본인의 마지막 뜻에 따라 수아 씨께 꼭 전해드려야 할 물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아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자신의 손에 쥐어준 작은 열쇠, 그리고 그 열쇠를 건네며 했던 간절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이걸 꼭 열어봐 주렴. 수아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약속을 지킬게요. 꼭 열어보겠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변호사와의 약속 장소에서 할아버지가 남긴 상자를 전달받았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모서리는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상자는 단순하면서도 묘한 무게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상자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올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상자 안에 담긴 할아버지의 마음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을까?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열쇠를 상자 자물쇠에 끼웠습니다. 딸깍 경쾌한 소리가 나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로 보이는 단정한 여인, 그리고 어린 두 아이가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봉투에 담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나에게 준 따뜻함은 내가 노년에 느낀 가장 큰 행복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진심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왔단다. 겉모습이 허름하다고, 나이를 먹었다고 사람들은 나를 쉽게 지나쳤지. 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았어. 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무엇보다도 나를 존중해 주었단다. 이 상자 속 사진들은 내가 평생 간직해 온 소중한 추억이야. 젊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담고 있단다. 이제 이 추억을 너와 나누고 싶다.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 재산의 일부는 내 이름으로 귀부 처리했다. 내가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더 큰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힘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내게 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길 바란다. 너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앞으로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영수. 수아는 편지를 읽으며 한 줄 한 줄에 담긴 할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진과 유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철학, 그리고 수아에 대한 믿음을 고스란히 담아 전해주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할아버지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을 모습, 그리고 그가 이 추억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아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걸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절대 잊지 않고 항상 어르신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잠들기 전에 상자 속 사진과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글은 마치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그동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학문적인 공부를 넘어 진심으로 사람들의 삶에 따뜻함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수아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자신의 학비를 해결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지역 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 속 메시지를 떠올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아는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 진심으로 대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어. 할아버지가 남긴 이 가르침은 수아의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저 잘하고 있죠? 제가 어르신께 배운 대로 살고 있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